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허리 아파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허리 디스크 말고 몇 가지 병명이 더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소하고 궁금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허리 디스크, 디스크 탈출증 이런 건 알겠는데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이름도 어렵죠. 이런 병들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오늘은 이분께 여쭤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재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춘혜병원 정형외과 최재상입니다. 네,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의사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이분께 척추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사람이 이렇게 기립을 해서 서서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네. 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치질 같은 게 그렇고 네. 피부과에서는 주름도 그래서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허리 병들이 이제 사람들이 서서 생활을 하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우리 중에 사실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없는데 네. 대부분의 허리병은 치료를 안 해도 보통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우리 인간이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허리의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요통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통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예. 대개는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는데 예. 그 이유가 허리의 대부분 다 10명 중에 9명은 네. 허리의 근육통이거나 관절통이기 때문입니다. 예.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다리 쥐나는 것처럼 네. 척추 근육이 지근하고 근육 경련이 오는 허리 근육 요통인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예.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허리 관절통 때문에 오는 근육통이 오고 관절통이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10명 중에 9명은 대개는 아주 심한 통증만 아니라면 예.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네. 심한 통증인 경우에도 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등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대개 운동만 열심히 한다면 예. 허리 요통은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지금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술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한 1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경우인가요, 선생님? 보통 많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 예. 그리고 척추 관절염에 의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예. 이런 두 가지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예. 그 외에도 척추뼈가 부러지는 척추 골절, 아이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척추에 농이 생기는 네. 그 척추 감염 질환, 예. 그 외에도 척추에 양성 종양이나 예. 악성 종양들이 발생하는 척추 종양 등은 예.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나 간 같은 데만 암이 생기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척추 같은 뼈에도 분명히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척추 감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조금 낯선 개념입니다. 그죠? 척추 감염이라는 것은 척추 안에 농이 생기는 거, 다시 말하면 고름이 잡히는 건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아직도 결핵의 유발률이 높기 때문에 결핵성 척추염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균들에 의해서 네. 그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척추뼈가 상하고 네.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신경이 상하기 때문에 예. 아주 초기에는 항생제로서 치료를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수술적인 처치가 꼭 필요한 그런 네.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 결핵 1위인 나라라서 그렇죠. 젊은 분인데 척추가 내려앉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척추에 결핵 감염이 있었다. 이런 경우들이 맞습니다. 의외로 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결핵 검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할 텐데 일단 척추관 협착증부터 한번 선생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림도 조금 이따 보내드릴 텐데 네. 어떤 병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예.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익숙하다고 느끼는데 네. 디스크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디스크라고 얘기 들었는데 디스크라고 하더니 다른 병원 가니까 또 협착증이라고 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예. 먼저 디스크가 뭐냐 하면 예.
디스크는 우리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네. 이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물렁뼈가 예. 우리 레코드 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디스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물렁뼈가 하는 역할이 예. 결국은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흡수시켜주는 그런 역할인데 예. 많은 원인들에 의해서 이 물렁뼈가 상하게 되면 예. 그 물렁뼈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네. 그 부분이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예. 그럼 그 눌린 신경 따라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하지방사통, 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네. 신경마비까지 오게 되는 게 네.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라는 어떤 병이고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그에 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척추 관절 자체가 상하는 질환입니다. 예. 우리 무릎이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에 통증이 있겠지만 척추에 관절염이 생기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예. 이 신경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관절염이 생기니까 이 뒤에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두꺼워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관절이 상하니까 또 흔들리게 되고 예. 흔들리는 걸 내 몸에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잡아주고 있는 안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신경관, 이 관 네.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버리는 예. 그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고요. 예. 이런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신경 안으로 피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이 상하면서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예. 좀 쉬었다가 걸을 수가 있는 좀 가다 보면 어디 붙잡고 아니면 쪼그려 앉아야지만 걸을 수 있는 예. 신경성 파행이라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예. 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허리 디스크랑 비교를 하면 사실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디스크라는 병은 물렁뼈가 터져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예.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 특징적으로 결국은 그 눌려 있는 신경, 네. 그 신경을 따라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우리 허리뼈 요추 4번, 5번 사이에 만일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허리 5번 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예. 그럼 그 5번 신경이 내려가는 길 따라서 네.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하지방사통이 주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5번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그 신경이 내려가는 길 따라 발등 쪽에 감각이 떨어지고 네. 엄지발가락을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예. 그런 눌려있는 부분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나가는 신경근을 건드리다 보니까 보통은 그렇죠. 한쪽에 나타나는 거죠. 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예. 젊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예.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뭐 그중에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신경 나가는 구멍이 따로 막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대개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대개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허리에서 예. 엉치로 해가지고 다리까지 예. 힘이 없고 저리고 무거워진다라고 제일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무거워진다. 그렇죠. 아, 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관절염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서서히 만들어져서 예. 사람이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 디스크처럼 급성의 디스크처럼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다리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힘이 없어서 걷는 게 힘들어지는 예. 그 가다 보면 쉬었다가는 예. 그런 신경성 파행 증상이 결국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네. 노인들의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나이대도 조금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슷한 거는 또 통증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예. 디스크나 협착증은 원칙적으로 허리가 아픈 병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목 디스크는 목이 안 아프고 허리 디스크는 허리 안 아프다. 아. 목 디스크는 팔이 저리고 당기는 것이고 허리 예. 디스크는 엉치에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것이다. 예. 협착증은 관절염의 일종이다 보니까 네. 허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네. 대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근육만 튼튼하다면 그렇게까지 허리 근육통도 심하진 않다라고 예.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예. 그리고 협착증은 이제 보통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 걷다가 쉬어야 되고 조금 걷다가 그렇죠. 쉬어야 되고. 피가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예. 그 안으로 피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허혈성 신경염이라고 하는데 예. 피가 안 들어가면서 신경이 상해 있는 상태. 그래서 좀 쪼그려서 쉬었다 보면 피가 다시 들어가면서 약간 편해져서 또 걷게 되는 예. 그런 걸 신경성 파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신경성 됩니다. 파행. 그리고 선생님 이거 자세 갖고도 조금 구별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그 구부릴 때 조금 편해지더라. 아니면 허리를 펼 때 편해지더라. 요거 갖고 구별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게 척추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네. 몸을 구부리면 그래서 뭐 새우잠을 자면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예. 결국은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네. 해부학적으로 척추 신경이 좀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걷는 게 훨씬 편해지고 예. 내가 좀 몸만 구부리니까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바로 이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예. 특히 할머니들 보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안 그래도 몸이 구부정해지는데 네. 거기에다가 협착증까지 같이 오게 되면 몸을 예. 앞으로 구부릴 때 더 편해지니까 어. 자연적으로 점점 구부러져서 우리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저희 외래에서도 환자분들 할머니들 중에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들 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되어서 할머니 허리병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우리 손주도 없고 이렇게 잘 다녔는데 예. 나 허리병 없다 다리가 예. 아프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협착증입니다라고 예. 얘기 드리는 거죠. 손주를 얻고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앞으로 구부정해지니까 예. 신경관이 넓어지면서 그때는 걷기 편하고 네. 또 손주를 안 얻고 있으면 걷는 게 더 힘들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오히려 앞으로 굽히고 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뭐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그렇죠. 다니시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예, 예.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꼬부랑 예.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허리 근육만 튼튼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허리 근육만 단단해지면 사실 몸을 바로 펼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네. 척추가 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흔들림이 자꾸 생기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협착증이 점점 악화되고 네. 점점 나빠지는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되는 예. 거죠. 그럼 이분들은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주무실 때도 그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새우처럼 새우 이렇게. 자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죠.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선생님 이런 거 해볼게요. 얘기해 볼게요. 디스크는 선생님 이렇게 터져 나오면 이게 터져 나온 게 흡수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점점 퇴행성 변화로 안이 이렇게 좁아지면 이게 어느 날 다시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결코 겁니다. 없죠. 우리 관절염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거든요. 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무슨 약을 쓴다고 다시 젊은 무릎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네. 척추 관절염도 관절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물렁뼈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대식세포 뭐 이런 어떤 면역학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네. 점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 디스크 치료 원칙은 디스크가 흡수될 때까지 통증을 줄여준답니다. 아. 그래서 디스크가 흡수가 되고 나면 사실 실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디스크 치료인데 예. 단지 마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아무리 약을 써도 뭐 4에서 6주 동안 약을 써도 회복이 안 될 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예. 실제 그렇지 않으면 디스크는 저절로 흡수가 되지만 예. 협착증은 흡수는 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협착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의 관절염의 일종이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면서 신경이 막혀가지고 오는 네. 그래서 거기서 좁아져서 오는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 디스크나 협착증도 실제로는 기계적 물리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오는 통증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되게 많이 자극을 받고 눌리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신경에서 오는 염증 때문에 온 통증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염제를 쓰고 근육이완제를 써주면 실제적으로 신경의 붓기가 빠지고 예. 그래서 꽉 좁아져가지고 내려오기 힘들었던 신경도 많이 쓰시려면서 부어있던 신경이 붓기만 빠져도 많이 편해지게 되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혈관 확장제, 척추관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써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짝 얘기를 좀 나눴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은 수술하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만 해결을 해줘도 좋아진다. 뭐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중에서 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척추가 심하게 흔들린다든지 네. 아니면 척추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방전이증 앞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신경이 막혔다든지 예. 신경 나오는 구멍이 완전히 막혀 있는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막힌 게 아니라 이 구멍 자체가 막혀 있는 추간공 협착증이 너무 심각할 때 네. 그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몇 가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드문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척추관, 추간공 요게 왜 좁아지는지 일단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그 추간공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결국 노화에 의해서 이 척추가 관절이 상하게 되는 거죠. 네. 무릎 관절염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무릎 관절에도 뼈들이 막 자라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 때 노화가 오게 되면 네. 결국은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예. 근데 관절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관절 자체가 좀 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허리 근육이 약한 사람들, 뭐 근육이 튼튼한 사람들은 그래서 협착증까지 진행되는 일들이 참 드뭅니다. 네. 근데 근육이 약해지고 이 관절이 상한 상태에서 척추 관절이 흔들리게 되면 예. 그러면 이 안쪽에 우리가 잡아주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내 몸 지킬 거라고 인대가 또 두꺼워집니다. 아하. 그렇게 두꺼워지고 관절은 커지고 예. 그렇게 흔들리면서 점점 그건 더 악화되고 예. 그래서 허리 근육이 없는 사람이 노화가 되었을 때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심하게 되는 거죠. 그 예. 외에도 선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도 있고요. 예. 그 또 우리 담배를 많이 펴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물렁뼈가 상하니까 물렁뼈가 상하면서 관절염이 진행되고 예. 그 진행된 관절염에 의해서 협착증으로 가는 경우도 뭐 꽤 보게 됩니다. 예. 사실 요 뼈 지금 요 모형을 위에서 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되게 좁은데 여기에 이제 뭐들이 막 자라 나오고 관절염이 그렇죠.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좁아져 가지고 이제 네. 신경을 꽉 이렇게 누르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운동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 운동. 그러면 지금 뭐 치료 딱히 필요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운동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서 지금 걷지도 못하겠는데 네. 운동을 하라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수술을 하는 이유도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운동만 가능하다면 네. 지금 그 말씀은 운동이 가능할 때 얘기입니다. 예.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어. 다리가 좀 저리고 당기고 아프다 하더라도 CT, MRI 찍었을 때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네. 약을 쓰고 조절하면서 우리 허리의 근육을 튼튼하게만 해준다면 네.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운동해도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지만 예. 연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관절통도 있으니까 쉬운 예. 일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걷는다든지 음. 뭐 수영장에서 자유형 배영 같은 수영을 한다든지 네. 아쿠아로빅을 하고 실내 자전거를 타고 뭐 가능하다면 하루 10,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예. 허리 근육이 탄탄해지면 예. 실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까지 진행되는 일이 참 드물기 때문에 항상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정말 불가능할 만큼 다리가 너무 저리고 당겨서 50m, 30m도 걷기 힘든 사람들, 예. 또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 예. 그다음 디스크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동반되면서 통증이 너무 악화된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만히 놔두면 점점 허리 근육은 더 약해질 거고, 그렇겠죠. 점점 더 관절은 상해 나갈 것이고, 예. 나이가 들면서 협착증은 점점 악화될 것이고, 예. 그런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수술로서 수술은 허리 근육을 살리는 수술은 없거든요. 예. 다리 신경을 살리는 겁니다. 다리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들을 풀어줘 가지고 걸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의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리 신경을 마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려드려서 걷게 해드리는 거고요. 예. 결국 환자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또 근육이 키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요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술의 개념이 선생님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해결하는 수술이 아니라 걷게 해주는 수술인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라. 내가 수술해 줄 테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걸어라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바로 그거고 결국은 아픈 것도 해결되는 게 사실은 수술까지 가는 분들은 다리가 아파서 못 견디거든요. 예. 근데 다리가 아픈 것은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좋아지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척추관이 좁아졌어요. 이러면 수술 선생님 어떤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우리가 뭐 디스크가 있으면 간단하게 디스크만 제거하는 현미경 수술을 하면 됩니다. 뭐 예. 2, 3cm 열고 2, 30분 수술하면 다음 날부터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협착증이 심한 상태에서 척추가 흔들릴 때 심하게 흔들리면 점점 악화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전방 전이증이라는 것은 많이 척추가 삐뚤어져 있는 병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꽉 조이기 때문에 예. 그때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 나가는 구멍이 막혀 있는 추간근 협착증 때 예. 그때는 수술을 간단한 디스크 수술이나 감압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예. 우리 후관절을 다 열어주고 예. 후방 감압술 전체적으로 신경 막혀 있는 부분들을 열어준 다음에 예. 척추 나사로 고정을 하고 그 고정한 상태에서 척추 삐뚤어져 있는 거 바로 맞춰주고 그리고 뼈와 뼈를 갖다 붙여주는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 감압술 및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병이 몇 가지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디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동반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위주로 수술을 하실까 치료를 하실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우리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네. 신경관이 좁아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물렁뼈가 터져나온 디스크가 생기면 네.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들에 비해서 훨씬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네. 뭐 물론 이런 경우에도 디스크가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치료를 하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비가 진행되거나 통증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예. 고통스러울 경우에는 예. 우리 디스크 수술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2, 3cm 열고 2, 30분 수술하면 충분히 해결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네. 이때 협착증이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압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어떤 수술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디스크도 보통은 수술을 아주 심해질 때까지는 하지 않고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은 아예 수술하지 않는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신 말씀이 운동 얘기를 하셨고 네. 운동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걷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눈치가 빠른 거라면 네. 걷기가 좋은 건가요, 그러면?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젊은 분들한테 생긴 뭐 디스크 환자들 같으면 걷는 것만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걷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예. 젊은 분들이야 뭐 달리기도 해야 되고 예. 헬스도 하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네. 연세 있는 분들에게 뭐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하루에 1000보를 걷겠다는 각오로 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1000보, 2000보만 걷다 보면 예. 욕심 생겨서 3000보가 그려질 것이고 5000보가 예. 그려질 것이고 예. 그래서 1000보를 계속 걷다 보면 다리에 우리 제일 큰 다리의 근육이 튼튼해지게 되고 네. 동시에 허리에 있는 근육이 전체적으로 힘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척추가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척추의 가장 문제는 결국 관절이 생기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수술까지 필요가 없게 되는 예. 그런 건강한 허리가 되는 것이죠. 예. 걷는 게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허리를 위해서는 정말 걷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살짝 나왔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보면 척추가 앞으로 위치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예. 우리 척추에 관절염이 생겼을 때 네. 관절이 두꺼워지고 커지는 게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협착증으로 우리가 약만 쓰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일반적인 협착증이 되는 것이고 네. 척추 관절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관절이 상해가지고 협착증이 왔을 때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 편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자꾸 앞으로 숙여지고 네. 척추 관절은 약해져 있고 네. 근육도 약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결국은 척추가 아래 척추에 비해서 위에 척추가 앞으로 자꾸 밀려나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척추가 아래 척추에 비해서 위에 척추가 전방으로 예. 미끄러지는 전이가 됐다. 예. 그게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예. 이렇게 목부터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척추가 정말 많은데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줄을 잡고 잘 서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삐끗해서 앞으로 튀어나가지 말란 법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 생각해 그렇죠. 보면. 관절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사실 척추 전방 전이증인 건데 요게 왜 생기느냐? 왜 생기는 걸까요? 결국은 척추 관절이 안 좋아지고 예. 그래서 불안정한 척추증이 생겼을 때 척추가 흔들리고 있을 때 네. 그런 통증이 생기고 그런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척추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 가장 많은 이유는 허리 근육이 약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허리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예.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면 뭐 선천적으로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젊을 때는 관절도 좋고 예.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대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상하고 운동 열심히 안 해가지고 네. 나이 들면서 근육이 약해진다면 예. 이런 분들한테 결국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예. 척추가 앞으로 삐끄러 나가는 그런 전방전이증이 생기기가 쉬워지는 거죠. 척추 전방 전이증 MRI 사진 앞에서 보셨고, 요건 엑스레이만 찍어도 선생님 좀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굽혔을 때랑 폈을 때 네. 비교한 거죠. 우리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예. 엑스레이를 찍을 때 앞에서 보는 사진과 옆에서 보는 사진만 찍지는 않습니다. 예. 항상 제일 중요한 사진이 몸을 구부렸다가 또 뒤로 제꼈다가 하는 네. 굴곡 신연 사진을 찍게 되는데 예. 이때 보면 결국은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네. 척추가 더 많이 미끄러져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불안정성 척추증까지 같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허리 근육통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협착증 환자들보다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척추가 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협착증 증상, 네. 그다음에 흔들리면서 물렁뼈가 상에서 튀어나온 디스크 증상, 예. 이 세 가지 증상이 예. 보통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심한 환자들은 내가 몸을 구부렸다 폈다만 해도 뚝뚝거리면서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까지도 예. 간혹 있습니다. 결국은 뭐 두 가지, 뭐 심하면 세 가지 경우 다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동반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증상만 가지고 뭐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은 안 되고 결국은 뭐 MRI를 찍어보든지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반이 돼 있는 경우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크랑 척추 전방 전이증이랑 같이 있었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하는 병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디스크가 동반돼 있거나 척추관 협착증에 전방 전이증 그리고 불안정성 척추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되는데요. 네. 디스크만 있다면 간단한 현미경 수술만으로서도 사실은 충분하고 예. 전방 전이증이나 불안정성 척추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 수술, 후방 감압술 및 유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보는 사진이 제가 얼마 전에 수술했던 환자인데 예. 65세 여자 환자고요. 예. 허리 통증 심하고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면서 걷는 게 힘들어지는 신경성 파행으로 꽤 몇 년 동안 수차례 타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입니다. 네. 근데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서 내원하신 분인데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했을 때 네. 4번과 5번 사이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전방 전이증까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MRI를 보면 이 MRI 소견에서도 4번, 5번 사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그 부분에 결국 협착증이 아주 심각하게 보이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약을 쓰고 치료를 다시 시도를 해봤지만 정말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 소견밖에 보이지 않아서 예. 한 수 없이 수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예. 수술한 사진을 보면 뒤쪽으로 후관절을 다 열고 네. 그다음에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고 예. 보시는 나사 목 고정이 있습니다. 핀 같은 게 박혀 있네요. 그렇죠. 저 나사 목 고정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고 예. 나사 목 고정을 하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흔들리면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예. 뼈를 이식을 해서 붙여주는 그런 후방 유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잘 붙고 그 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교정돼 있는 그 소견들이 엑스레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 수술을 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걸어라라고 아까 말씀하셨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수술한 다음에 언제부터 걸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보통 디스크 수술은 간단하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걷지만 우리 협착증 수술은 뒤쪽에 있는 뼈를 다 열어주고 나사도 고정하고 뼈가 흔들리지 말라고 뼈에다가 붙여주는 예. 뼈 이식까지 하기 때문에 2, 3일 정도 눕혀놓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 보조기를 채우고 네. 3일째부터는 걷게 합니다. 예. 보통 2, 3주 정도 이제 상체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되니까 입원을 하는데 예. 뭐 3주 정도만 되면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퇴원을 해서 예. 뭐 집안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돌아가게 되지만 이 뼈가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 예. 이 뼈가 붙어야지만이 적어도 4번, 5번 사이에 우리가 수술했다면 거기에는 앞으로 평생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뼈 붙을 때까지 석 달 동안 네. 우리가 보조기를 채워서 뼈가 붙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3개월 이후에는 보조기도 풀고 네. 모든 활동, 모든 생활들 다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나요? 걷기 말씀하셨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걷는 겁니다. 예. 제일 쉬운 운동이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이 걷기이기 때문에 예. 천보부터 시작해서라도 만보까지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제 그 수영장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 제일 좋은 운동은 사실 또 수영입니다. 자유형과 배영. 예. 저병평형은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 아니고요. 아하. 자유형과 배영,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예. 좀 즐겁게 운동하라고 아쿠아로빅 같은 거, 네. 그다음 실내 자전거 타기 예. 그런 운동들로서 충분히 허리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제일 안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부렸다 폈다는 거, 네. 결국은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몸을 비트는 거 예. 이런 운동들은 정말 우리가 금하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허리 안 좋고 예. 또 내리막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때 누구한테 엎혀서 내려오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평지를 걸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내리막길에서는 허리와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예. 허리가 안 좋은 분들한테는 내리막길 걷는 것을 우리는 금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막 산을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것보다는 평지 위주로 둘레길 위주로 좀 그렇죠. 평이하게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편하게 걷되 조금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 이런 거 검색하면요, 선생님. 네. 뭐 운동하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뭐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게 좋다, 허리를 뒤로 이렇게 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요거 나오신 김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게 되려고 하면 네. 그게 가능한 환자들한테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척추 관절이 안 좋아서 협착증이 온 것이고 네. 그리고 불안정성 척추증 때문에 우리가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오는 환자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들은 실제적으로 허리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협착증이나 전방 전이증, 불안정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은 젊은 분들한테 하시는 거고 예. 연세가 있는 분들, 협착증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게 정말 그 척추관 협착증이랑 전방 존이증에 대해서 조금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예. 척추병, 척추 질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척추병이 있다고 하면 먼저 두려움부터 가지시는데 예.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이게 치료가 필요한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인가, 예. 치료가 필요하다면 약을 쓰면 충분한가, 아니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했을 때 간단한 수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큰 수술을 해야만 할 것인가, 네. 이런 계획과 네. 그리고 정확한 치료 방침을 잡아서 네. 경험 많은 척추 전문의와 함께 예. 치료를 한다면 척추 질환처럼 결과가 좋고 회복이 빠르고 네. 그다음 만족스러운 그런 질환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정말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한 척추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좋은 말씀, 그리고 자세한 설명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재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술하지 않는다. 치료도 보통은 별로 필요가 없다.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